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겁니까? 그 김용한 전달은 6억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르게 경선자금 준비하셨다니. 모르게 경선자금? 전혀 경선자금 따로 준비한 거 없고요.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선거를 치렀을 뿐입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분신이라고 평가했던 김용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징역 5년이면 상당히 중형이 선고된 거죠. 오늘 판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 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돈이 이 대표의 경선 자금 명목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질 않습니다. 특히 뇌물 사건은 증거가 별로 있지 않기 때문에 공여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중요한 건데요. 오늘 1심 법원도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야당 반장인 장용욱 기자와 오늘 판결 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혐의 내용부터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네, 오늘 혐의는 일단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뇌물이었습니다. 이제 먼저 정치자금법부터 한번 보면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그러니까 이때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그 시점입니다. 이때 김용이 유동규에게 먼저 이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요구를 해서 결국 남욱으로부터 8억여 원을 유동규가 받고 거기서 6억 원을 김용이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법원은 이 혐의를 인정해서 김용에게는 5년, 징역 5년, 남욱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뇌물과 관련해서는 김용이 이제 2013년 시점인데요. 이 당시에 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일 때 이 대장동 개발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 중에서 이 7천만 원을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경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엔 6억을 받은 게 인정이 된 거고, 또 대장동 편의 봐준다 이래서 7천만 원 받은 게 1심 법원이 인정을 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거 궁금한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 이런 혐의들이 다 입증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김욱 쪽에서는 이 진술만으로 죄를 만들려 한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이 유동규 진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이 유동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 26일부터인데요. 그때부터 갑자기 난 사실대로 이제 진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진술을 좀 바꿨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용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데, 갑자기 왜 진술을 이렇게 바꾸지 하는 논란이 있었던 시점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규는 그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내가 변심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재명 측에서 이제 변호사를 붙여줬는데 뭔가 보니까 날 감시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털어놨고, 법원은 이러한 이 유동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법원은 일부 객관적인 자료 역시도 이런 진술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객관적인 자료들이 진술을 뒷받침한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네, 이제 보시면요. 이 김용이 주장했던 알리바이,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는 시점에 김용, 나는 이제 그곳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원에서는 확인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이 2021년 5월 3일 시점인데요. 이때 이 성남시에서 돈이 전달됐다 이런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용이 나는 그때 수원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파악한 김용의 USB 자료를 봤더니 그날 3번에 걸쳐서 성남시 사무실에서 이 자료를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있었다는 이 알리바이는 입증이 되지 않았던 거죠. 예, 당시에 누가 위증을 교사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해서 관련 내용이 논란이 됐던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자, 중요한 거는 그
돈을 받은 그 돈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경선에 쓰인 건지 여부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늘 없었죠. 네, 오늘 이제 그 공소사실에는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그거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제 지난 대선 당시에 김용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정황은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제 비선 조직을 총괄한 정황이 이 김용이 사용하는 또 USB에서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검찰이 확보한 김용의 USB를 보면 그 안에 파일이 1,3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파일의 내용들을 봤더니 대부분 선거 조직 현황이 자세히 담겨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김용이 이재명 대선 조직을 총괄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불법으로 받은 돈이 그렇다면 이 조직 운영에 썼을 것이라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알았는지 여부도 향후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판결이 대장동 관련한 첫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의미가 적지 않은 건데 이 남은 재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장용욱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체가 있으니까요. 뭐 있는 거니까 저도 뭐 담담히 다 받아들일 거고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김만배하고 다 알고 지냈고 다 가깝게 지냈고 도움을 받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차차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거고 제가 밝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네.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는 재판부가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그냥 다 받아들였다, 거의 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요, 이전에 이제 김용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과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김용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측에서 항상 주장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진술밖에 없다, 증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굉장히 유력한 증거예요. 더군다나 뇌물이랄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결국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술밖에 없다, 증거가 없다 얘기했는데 결국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 남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일단 인정됐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범죄 혐의 자체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8억 4,700이고요. 그다음에 뇌물 1억 9천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 자체가 나눠져는 있는데 사실인 게 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시장의 어떠한 인허가 관련해서 편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큰 돈을 줄 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 사건들에 대해서 뭐 일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재판에서 주장했던 김용 전 부원장이 주장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대장동과 관련된 첫 사건의 결과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있어서 대장동과 관련된 재판 결과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금석이 돼서 특히 유동규 씨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향후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부 진술에 기억이 좀 나지 않고 모순된 거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오래된 거고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신뢰를 하고 증거를 채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정진상이랄지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있어서도 오늘의 선고가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